토트넘은 소니를 버렸지만 튀르키예는 소니를 지켰다. 여러분,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심장부가 단 한 명의 한국인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8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 경기장 콜리세움. 축구 경기가 열린 적 없던 이곳을 열어젖힌 건 놀랍게도 대한민국 교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튀르키예인들이 뜨겁게 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의 형제다. 그를 건드리는 자는 우리 튀르키예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대체 미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영국 언론들은 10년을 헌신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이제 끝난 선수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토트넘에 매정한 배신 속에 고독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우리 소니. 하지만 그가 LA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인들보다 더 먼저 더 뜨겁게 그를 맞이한 건 수천 명의 튀르키예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멀고 먼 타국 땅에서 손흥민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일까요? 이 소식을 접한 LA 튀르키예 커뮤니티 리더 NS는 눈물을 흘리며 선언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을 지켰던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이제 우리가 손흥민을 지키겠다. 이 한마디가 2만석 구장을 8만석 거대 축제장으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세조차 8만 명의 코리아 튀르키예 연합군이 내뿜는 압도적인 함성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특혜라고 비난할 때 튀르키예 형제들은 온몸으로 그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이 위대한 혈맹의 우정. 과연 LAFC 개막전 일주일 앞 8만 관중 앞에서 손흥민 선수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전율 돋는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12시간의 비행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토트넘 경기장의 함성이 들렸고 눈을 뜨면 텅 빈 좌석만 보였죠. 창밖의 구름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LA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뭘까요? 또다시 조롱하는 기자들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는 적막함일까요? 솔직히 둘 다 두려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다른 유명인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선 깃발이 함께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바탕에 하얀 초승달과 별. 튀르키예 국기였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터키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때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르데시미즈, 카르데시미즈.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알 수 있었어요. 조롱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뜨겁고 순수한 환영이었죠. 한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었어요. 콧수염이 인상적이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손흥민 선수. 그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말을 이었죠. 저는 에르투르 데미르입니다. LA 튀르키예 교민회 회장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저를요?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터키와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에르투르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피로 맺은 형제니까요. 그 순간 제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UCLA에서 문화외교를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현장을 취재하러 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네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터키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 한국어와 터키어가 뒤섞인 환호성. 마치 두 나라의 축제 같았으니까요.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진짜였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10년의 헌신이 3줄짜리 이메일로 끝났죠. 영국 언론은 저를 끝난 선수라고 조롱했고 저는 도망치듯 런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에르투룰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형제여. 여기서는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 선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에르투룰이 제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LA에는 약 5만 명의 튀르키예 교민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긴다고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웠어요. 에르투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5,000명이 넘는 터키 청년들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저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르투룰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잊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알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올라타면서 서연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펼치더니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손 선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분이 계셨어요. 혹시 그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비밀이었거든요. 서연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쨍한 햇살, 파란 하늘.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형제의 나라가 제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따뜻한 환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경기장에서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도 저를 떠날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씨앗이라는 걸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LA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소속팀인 LAFC와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토트넘 시절의 꿈을 꿨고 아침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죠. 그러던 어느 날 에르투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 선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듯하면서도 진지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에르투룰과 서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팩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죠. 등이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르투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개했습니다. 손 선수, 이분은 김철호 어르신이에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죠?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철호 어르신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죠.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떡해요? 어서 앉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에르투룰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손 선수의 LA 데뷔전 티켓이 2만 장 매진됐어요. 단 사흘 만에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2만 장이요? 벌써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에르투룰이 테이블 위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형제의 나라가 함께하는 역사예요. 2만 석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콜리슴으로 옮깁시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8만석 규모의 거대한 경기장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8만석을 채운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에르트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끝난 선수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저를 버렸고 영국 언론은 저를 조롱했죠.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끝난 선수를 보러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철호 어르신이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저는 고개를 들어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먼 옛날의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1950년이었어. 내 나이 20살 때지. 중공군이 밀려오고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었어.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굶주리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터키 병사들이 나타났어. 그 친구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빵을 나눠줬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있었어. 이스마일이라는 청년이었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르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형제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 세울게.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르트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네는 끝난 게 아니야. 저 친구들이 자네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받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8만석이라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가 철호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에르트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교민회에서 3만 장을 책임지겠습니다. 한인 교민회와 협력하면 나머지도 가능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니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에르트룰이 웃었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자들의 변명이에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호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 전쟁터에서 터키 형제한테 밥을 얻어먹었어. 이번엔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에르트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 선수 우리를 믿어주세요. 형제의 나라는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어지진 않았지만 믿어보고 싶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그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8만석의 경기장. 그곳을 가득 채울 함성.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모든 기대를 저버리면 어떡하지? 경기장에서 제대로 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아들아,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해볼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8만석의 꿈.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콜리세움 경기가 발표되자 세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티켓 예매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다운되기도 했죠.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손 선수님,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바로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UCLA 캠퍼스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서연이 깊은 숨을 내쉬더니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르투를 회장님의 할아버지예요. 이스마일 데미르.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철호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빵을 나눠줬던 터키 병사. 설마. 네,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김철호 어르신과 이스마일 두 분이 같은 부대에서 함께 싸웠어요. 75년 전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투룰이 저를 그토록 환영했던 이유가 단순한 축구 팬이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피 속에 한국과의 인연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어요. 기부금 내역서처럼 보였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 익명의 기부자가 50억 원을 보냈어요. 그 돈으로 임시주택 300채가 지어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그리고 이것도요. 서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손 선수님, 이거 다 선수님이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축구로 성공해서 돈도 벌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하지만 그 행운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서 나라를 지켰고 터키 병사들이 함께 싸워줬으니까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에르투를 회장님이에요. 급하대요. 우리는 서둘러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에르투룰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에르투룰이 책상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철호 어르신도 와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묻자 에르투룰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MLS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콜리슴 사용 허가를 재검토하겠대요. 재검토요? 왜요? 영국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저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이요? 에르투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에파 부회장 제임스 애쉬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MLS에 공식 서한을 보냈대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아시아 선수에게 이런 특혜는 유럽 축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새 출발마저 방해하려는 건가요? 철호 어르신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축구가 언제부터 피부색으로 사람을 가렸어? 에르투룰이 어르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르신 화내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똑똑하게 싸워야 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축구가 하고 싶을 뿐인데. 그때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손 선수님,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언론계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서한의 내용,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에요.
이걸 공개하면 여론이 움직일 거예요. 에르트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지였어요. 팔로워가 200만 명이 넘는 계정이었죠. 제 조카 아이샤예요. 튀르키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죠. 이 아이가 캠페인을 시작하겠대요. 화면에는 해시태그가 떠 있었습니다. 형제는 하나.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에르투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라면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이샤의 첫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75년 전 한국 전쟁의 사진들, 터키와 한국 병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하룻밤 사이에 좋아요가 50만 개를 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터키에서, 한국에서, 독일에서, 브라질에서. 사람들은 형제의 나라 이야기에 감동했고 영국의 방해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2026년 2월 15일. 저는 오늘 아침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LA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런던의 흐린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월 20일. MLS 개막전. 그리고 메시와의 맞대결. 리오넬 메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2018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두 번 맞붙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한 번 비기고 한 번 졌죠. 런던에서의 경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지만 메시는 2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을 때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MLS 사무국은 이 경기를 특별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은 22,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경기장을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옮겼습니다. 77,000석. MLS 역사상 최초로 이 경기장에서 리그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이 열렸고 2028년 LA 올림픽도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인 전설적인 경기장.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르투룰이 그때 웃으며 말했었죠. 봤죠? 우리가 꿈꿨던 게 현실이 됐어요. 티켓은 발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77,000장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서, 튀르키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에르투룰과 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철호 어르신도 함께 오셨죠. 에르투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긴장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메시잖아요. 전 세계가 이 경기를 지켜볼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77,000명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메시와 맞붙는다.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났어요. 그때 철호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흥민 씨, 저는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승부는 아무도 몰라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75년 전 우리도 그랬어요. 이길 수 있을지 몰랐지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고, 하지만 옆에 형제가 있었어요. 터키 병사들이 우리 곁에 있었지요. 어르신이 눈을 감았습니다. 먼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형제가 있었으니까요. 어르신이 다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기장에 7만 7천 명이 있을 거예요. 그중 절반은 당신 편이에요. 아니 절반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에르투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튀르키예 교민회에서만 5천 명이 가요. 모두 손 선수를 응원하러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도 응원단이 온대요. 새벽 비행기 타고. 저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2달 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버림받고 3줄짜리 이메일 한 통으로 10년이 정리되었을 때, 영국 언론이 저를 조롱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저를 받아주었고 7만 7천 명이 저를 보러 옵니다. 메시와 맞붙는 역사적인 경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철호 어르신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거 경기 전에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미리 줄게요. 사진에는 2명의 젊은 병사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군 군복을, 한 명은 터키군 군복을 입고 있었죠. 왼쪽이 나고 오른쪽이 이스마일이에요. 에르투룰의 할아버지. 저는 숨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5년 전의 2 청년. 전쟁터에서 만나 형제가 된 2 사람.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51년 겨울 철호와 이스마일. 형제여 영원히. 에르투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에 형제가 있다고 언젠가 꼭 찾아가라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제가 경기장에 가져가도 될까요? 철호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도 같이 뛸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손 선수님,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경기가 끝나면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이야기로 쓰지 마세요. 형제의 나라 이야기로 써주세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LA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콜리세움의 잔디를 밟게 됩니다.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서 메시와 마주하게 되겠죠.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의 나라가 저와 함께합니다. 75년 전에 이스마일과 철호 어르신이, 에르투룰과 서연이, 그리고 7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뜁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에 경기예요. 꼭 보세요. 잠시 후 탑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볼 거야. 우리 아들 파이팅.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월 20일. 그날이 오면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그들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으니까요. 혼자라고 느꼈을 때 수많은 손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형제의 나라.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기억의 복원, 마음의 외교,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후 콜리세움에서 저는 그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꿈을 이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